안녕하세요. 누군가 죽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? 누군가 죽고 싶다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그 속에 빠져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? 또는 90이 넘은 노모가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다른 얘기로 자꾸 얘기를 돌려야 할까요? 그것에 대해 읽어드릴게요. 죽고 싶어. 그런 마음까지 드는구나. 언제부터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. 오래된 것 같아. 요즘엔 더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. 그렇구나. 오래전부터 그랬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.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니? 혼자 멍 때리거나 게임하거나 그러면 좀 괜찮아졌어? 그때뿐인 것 같아. 지면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. 그랬구나. 그래서 요즘 더 게임에 빠져들었던 거구나. 힘들어서 더 게임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그만하라고 잔소리만 했겠네. 요즘은 어떨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 묻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. 일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그 일상과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의 연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물으면 된다. 어떤 것을 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마음을 비췄는데도 그 고통이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외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.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 여긴다. 아니다. 정반대다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. 심각한 내 고통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 마음과 바로 그 상황에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위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.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. 어떤 것을 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마음을 비췄는데도 그 고통이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외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.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 여긴다. 아니다. 정반대다.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. 심각한 내 고통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 마음과 바로 그 상황에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위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.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. 친구의 90이 넘은 노모가 넘어지면서 골반뼈와 뒤태골이 골절됐다. 평소 쾌활하시던 어머니가 자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며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은데 약을 드시는 게 좋겠지? 라고 내게 물었다. 내가 친구에게 되물었다. 90이 넘은 엄마가 병상에서 꺼내는 죽음 이야기가 왜 병이야? 그 상황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치료에만 집중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 아니니? 죽음을 말하는 엄마에게 엄마 죽음이 가까운 것 같아? 엄마 죽는 게 무서워? 엄마 요즘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? 그런 얘기를 꺼내면
엄마와 너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야. 그러다가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괜한 걱정이다. 그야말로 그러다가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괜한 걱정이다. 엄마와 딸이 손 꼭 잡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한을 모두 나누는 과정은 치유와 평화의 과정일 것이다. 낯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항우울제를 먹으며 혼몽한 상태로 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면 그게 더 억울하고 한스럽지 않겠는가? 그걸 왜 우울증이라 이름 붙여 의사에게 외주를 주나? 노모의 죽음 이야기나 은퇴 후의 우울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. 우울이라는 내 삶의 파도에 리듬을 맞춰 나도 함께 파도에 올라타야 할 타이밍이다. 그러다가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괜한 걱정이다. 엄마와 딸이 두 손 꼭 잡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한을 모두 나누는 과정은 치유와 평화의 과정일 것이다. 낯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항우울제를 먹으며 혼몽한 상태로 생의 마지막을 보낸다면 그게 더 억울하고 한스럽지 않겠는가? 그걸 왜 우울증이라 이름 붙여 의사에게 외주를 주나? 노모의 죽음 이야기나 은퇴 후 우울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. 우울이라는 내 삶의 파도에 리듬을 맞춰 나도 함께 파도에 올라타야 할 타이밍이다.